2026년 피파 에이전트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피파 에이전트 자격 시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피파 에이전트 스터디 매터리얼의 핵심 요약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피파 정관의 핵심 내용을 마스터하기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목표는 피파 정관의 전체적인 구조와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피파의 조직 구조와 회원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관은 피파라는 거대 조직을 운영하는 최상위 법규이므로 그 근간이 되는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통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학습 목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총 4개의 핵심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피파의 정체성과 미션을 담고 있는 일반 규정과 목적을 다룹니다. 두 번째 장은 회원 자격과 가입 절차, 그리고 요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장은 회원협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사항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학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징계 절차와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제재 및 조직 구조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각 장별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파 정관에서 정의하는 핵심 용어와 조직 간의 위계 정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파 정관은 피파의 최상위 법규로 국가의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그 아래로 최고 입법기구인 총회가 있으며 전략과 감독을 담당하는 평의회가 뒤를 잇습니다. 가장 하위 단계에는 피파가 인정한 각 국가의 축구협회가 위치합니다.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이나 유럽 축구연맹과 같은 대륙별 축구연맹은 피파에 의해 승인된 조직일 뿐 피파의 정식 회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분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파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1번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파의 공식 명칭은 프랑스어로 된 국제축구연맹이며 본부는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파의 법적 성격은 스위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특정 국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지만 전 세계 축구계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본부의 위치나 법적 근거가 되는 스위스 민법의 명칭을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리히와 스위스 민법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기를 권장합니다. 피파가 추구하는 4가지 주요 목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축구의 증진으로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발전시키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둘째는 대회 조직입니다. 월드컵과 같은 다양한 국제 대회를 주관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축구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셋째는 규칙 준수입니다. 국제축구평의회가 제정한 경기 규칙이 올바르게 보급되고 준수되도록 관리합니다. 넷째는 윤리 강화입니다.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확립하여 축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피파의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므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는 피파 정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제3조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차별 금지를 명시하며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명이나 자격 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차별 금지 원칙과 정치적 중립 개념을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파는 축구가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규칙의 제정 주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파가 규칙을 만든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 권한은 국제축구평의회인 IFAB에 있습니다. IFAB는 피파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구로서 경기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보유합니다.
피파와 각 회원협회는 IFAB가 제정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공식 경기는 IFAB의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만드는 곳은 IFAB이고 그것을 지키고 집행하는 곳은 피파와 회원협회라는 구조적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시험 대비에 유리합니다. 회원 가입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국가의 축구협회여야 하며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청 단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파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임시 승인 단계로 행정기구인 평의회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승인 단계입니다. 최고기구인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입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 주체가 사무국, 평의회, 총회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선지로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피파의 정식 회원이 된 협회가 누릴 수 있는 4가지 주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의결권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여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안권입니다. 총회의 의제로 다룰 만한 사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셋째는 추천권입니다. 피파 회장 선거나 평의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참가권입니다.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회원협회가 국제축구계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각각의 명칭과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도 존재합니다. 회원협회의 4가지 핵심 의무는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므로 별표를 쳐두시고 완벽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규정 준수입니다. 피파의 정관과 지침을 전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판 관할권의 인정입니다. 스포츠 분쟁 발생 시 스포츠 중재재판소인 CAS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회비 납부입니다. 정해진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는 독립성 유지입니다. 제3자의 간섭 없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독립성 위반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원협회의 독립성 유지와 관련한 심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각 협회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축구협회장을 강제로 해임하고 정부 관료를 임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피파 정관을 위반한 제3자의 간섭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협회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격 정지 효과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타 회원국과의 모든 스포츠 교류가 중단됩니다. 정부의 간섭이 축구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자격 정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정지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입법기구인 총회에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기구인 평의회가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협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전면 중단되며 가장 대표적으로는 총회에서의 투표권을 박탈당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국제대회 참가가 금지되고 다른 회원국과의 친선 경기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격 정지는 회원협회에 가해지는 매우 무거운 징계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며 결정 주체와 그 효과를 정리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제재인 제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명은 자격 정지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제명 결정은 오직 최고기구인 총회만이 할 수 있으며 평의회에는 제명 권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시험의 핵심 함정 카드입니다. 총회에서 투표가 진행될 때 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제명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는 회원협회를 조직에서 영구적으로 축출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찬성 비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명의 조건은 중대한 정관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됩니다. 4분의 3이라는 수치와 총회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맹 및 클럽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파라는 최상위 조직 아래에 각 국가의 회원협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와 개별 클럽들은 반드시 해당 국가협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종속관계를 갖습니다. 반면 대륙별 연맹인 CONFED는 피파에 의해 인정된 조직일 뿐 피파와 직접적인 회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협회는 피파의 회원이지만 연맹은 회원이 아니라는 구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리그나 클럽이 피파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협회를 통해서만 피파 체계에 편입된다는 이 계층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총회이며 전략과 집행을 담당하는 곳은 평의회입니다. 경기 규칙을 제정하는 주체는 피파가 아닌 IFAB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명은 총회의 고유 권한이며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격 정지는 총회가 원칙이나 긴급시 평의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중재기구는 스포츠중재재판소인 CAS입니다. 이제부터는 피파의 조직 구조를 입법 및 행정 가이드라는 주제로 더욱 깊이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피파는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정교한 권력 분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피파의 각 기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각 기구에 부여된 구체적인 권한은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직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명칭을 외우는 것을 넘어 피파라는 기구가 전 세계 축구를 어떻게 통치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운영 원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건물 도면을 보듯 피파의 거버넌스 설계를 꼼꼼히 뜯어보면서 에이전트 시험에서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지식 수준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각 조직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파트의 핵심 학습 목표입니다. 피파의 권한이 어떻게 나뉘고 서로를 견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함께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파를 지탱하는 4개의 핵심 기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법을 담당하는 총회인 콩그레스입니다. 피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관을 만들고 수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전략 및 감독을 수행하는 평의회인 카운슬입니다. 피파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무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의 중심인 사무국입니다. 실무 집행과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피파의 엔진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기구들입니다. 규정 위반 여부를 심판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 4가지 기둥은 피파라는 거대 조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에이전트 시험에서는 각 기구의 명칭과 그에 매칭되는 주요 기능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입법, 전략, 행정, 사법이라는 4가지 기능적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십시오. 각 기구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거버넌스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피파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회는 111개의 모든 회원협회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개최 일정은 매년 한 번 열리는 정기총회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소집되는 임시총회로 나뉩니다. 임시총회는 평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회원협회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될 수 있습니다. 총회는 피파의 모든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권위 있는 회의체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피파 전체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시험에서는 임시총회 소집 요건인 회원협회 5분의 1이라는 수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또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도 총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 세계 축구의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는 이곳의 운영 방식과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피파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총회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 권한입니다. 첫째는 정관 개정입니다. 피파의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총회입니다. 둘째는 회장 선출입니다. 피파의 수장을 뽑는 민주적인 투표가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평의회 위원의 해임 권한입니다. 선출된 위원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앞서 배운 회원협회의 가입 승인과 자격 정지 및 제명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피파 자체의 해산 결정입니다. 이러한 권한들은 피파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항들이기에 오직 총회에만 부여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평의회나 사무국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오답 지문에 속지 않도록 각 항목을 철저히 암기해야 합니다. 독점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며 총회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회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일반 결정입니다. 단순 과반수, 즉 50%의 한 표를 더한 찬성으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정관 개정과 같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때는 유효표의 4분의 3, 즉 7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특별 투표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월드컵 개최지 선정입니다. 개최지 선정은 평의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각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찬성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75%라는 수치는 정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높은 장벽임을 이해하십시오. 월드컵 개최지 선정 방식이 총회 직접 투표로 변경된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도 함께 고려해 보신다면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것입니다. 평의회는 과거 집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설립된 피파의 전략과 감독 주체입니다. 평의회의 주요 역할은 피파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총 37명의 정예 인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파 회장 1명과 8명의 부회장, 그리고 각 대륙별로 선출된 28명의 위원들이 모여 피파의 일상적인 중요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평의회는 1년 내내 수시로 회의를 열어 피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므로 실질적인 국정 운영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명이라는 전체 인원수와 회장 및 부회장의 구성 비율을 수치적으로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의회가 사무국에 대해 가지는 감독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피파의 브레인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평의회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피파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의회가 보유한 주요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총회 권한 외의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잔여 권한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규정 제정입니다. 정관 개정은 총회 소관이지만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평의회가 만듭니다. 둘째는 사무총장의 임명 및 해임권입니다. 행정실무의 수장을 직접 결정합니다. 셋째는 월드컵 참가팀 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대회의 기술적 운영 사항을 정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원협회의 자격을 점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처럼 평의회는 피파의 일상적인 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총회가 큰 틀의 헌법을 만든다면 평의회는 그 아래에서 실제로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세부 법령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명확합니다. 각 권한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상하며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의회 내에는 긴급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평의회 관리국, 즉 뷰로 오브 더 카운슬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주된 기능은 정식 평의회 회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구성은 피파 회장과 6개 대륙연맹 회장들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수 정예로 구성되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국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반드시 사후에 전체 평의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확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평의회에서 비준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준 절차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입니다. 관리국의 구성 인원수와 비준 의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긴급성과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피파 회장은 조직의 법적 대표자로서 상징적이고 실무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회장은 피파를 외부적으로 대표하며 총회와 평의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장의 선출은 총회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됩니다. 피파 회장의 기본 임기는 4년이며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패와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인 통제 장치입니다. 회장이 가진 권한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제약사항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표권과 회의 주재권, 그리고 임기 제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피파의 얼굴인 회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 선출되고 어떤 규칙 아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피파 거버넌스 이해의 완성입니다. 사무국은 피파 행정의 엔진이자 모든 실무가 집행되는 곳입니다. 사무국의 수장은 사무총장이며 기업으로 치면 CEO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안과 평의회의 임명을 통해 선출됩니다. 사무국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로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 처리, 재정 관리, 각종 회의 준비 및 물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특히 중요한 실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시험 접수나 라이선스 발급과 같은 구체적인 실무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는지 묻는다면 정답은 바로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은 정관이나 전략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하고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이론적인 결정기구인 총회나 평의회와는 다른 실천적 기구로서의 사무국의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총장의 지위와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연관지어 학습하신다면 실무 관련 문제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파의 위원회 구조는 자문과 감시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는 평의회를 자문하고 보조하는 기구들로 재정, 개발, 심판위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평의회에 제공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돕습니다. 반면에 독립위원회는 피파 조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디트 앤 컴플라이언스, 즉 감사 및 준법위원회입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피파의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고 모든 활동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견제 원칙인 체크스 앤 밸런스가 적용됩니다. 평의회 위원은 절대로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를 감사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 분리와 겸직 금지 규정은 피파 거버넌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상임위원회와 독립위원회의 차이점과 겸직 금지 원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와 평의회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회인 콩그레스는 최상위 법규인 정관을 개정하고 회원에 대한 최종 제명을 결정하며 피파 회장을 선출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입법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반면에 평의회인 카운슬은 하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긴급시 회원 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며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전략적이고 집행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이 두 기구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은 시험에서 가장 큰 실점 요인이 됩니다. 개정인지 제정인지, 제명인지 정지인지, 선출인지 임명인지와 같은 미세한 용어 차이에 집중하십시오. 총회는 민주적인 근간을 세우는 곳이고 평의회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곳이라는 기능적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교표를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 기억해 두시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파 고위 임원들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파 회장과 평의회 위원 등 주요 직책의 기본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최대 3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므로 3곱하기4는 16년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즉, 한 인물이 특정 고위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총 1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시계 모양의 도표가 보여주듯 4년이라는 기본 단위와 12년이라는 최종 제한 수치를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텀즈 오브 오피스 규정은 피파가 추구하는 현대적 거버넌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장기 집권 폐해를 극복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4년과 12년이라는 수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회장과 평의회 위원 등 고위직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파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매트릭스 형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입법기구인 총회는 정관을 통해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며 211개의 회원을 대표합니다. 전략기구인 평의회는 규정을 만들고 37명의 위원이 긴급 조치를 취하는 등 조직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행정기구인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실무를 집행하고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의 손발이 됩니다. 이 세 기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인 체크스 앤 밸런스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그 최종적인 목표는 회원협회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전 세계 축구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매트릭스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 권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견제가 이루어지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하십시오. 피파라는 거대 기구가 작동하는 이 3단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며 각 조직의 유기적인 결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파의 거버넌스 체계를 총정리하겠습니다. 피파는 입법과 전략, 그리고 행정이라는 세 가지 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3권 분립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각 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은 피파 에이전트로서의 실무 역량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곧 여러분의 전문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정관의 구조와 위계, 그리고 각 조직의 기능글을 체계적으로 복습하여 본인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규정도 그 기저에 흐르는 원리를 파악하면 훨씬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피파 사법기구 및 행정운영 규정의 제3부 핵심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피파 에이전트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법적 기구와 행정 절차를 다룹니다. 각 기구의 명칭과 역할, 그리고 행정적인 세부 규칙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에이전트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집중하여 강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 위주로 체계적인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규정의 전체적인 구조와 범위를 4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법기구로 징계, 윤리, 항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축구재판소로 분쟁 해결과 에이전트 관련 사무를 담당합니다. 셋째는 선수 자격으로 국정 및 협회 변경 원칙을 다룹니다. 넷째는 행정 및 운영으로 언어, 재무, 투표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먼저 그려두어야 세부 규정을 학습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은 에이전트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기구의 정의와 구성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피파 정관 제51조에 명시된 3대 사법기구는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항소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축구재판소는 사법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기구라는 점입니다. 시험에서 사법기구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 축구재판소가 보기로 자주 등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법기구는 법적 판단과 징계를 주 목적으로 하며 축구재판소는 분쟁 해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체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의 역할과 관할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구는 피파 규정 위반 시 제재 및 징계를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할 대상은 경기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질서 위반 행위와 피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는 피파 징계 규정, 즉 디시플리너리 코드에 두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본인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선수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이 기구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규정 준수는 프로축구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므로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윤리위원회는 이원화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조사 챔버와 심판 챔버로 나뉘어 전문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뇌물, 부패, 이해상충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피파 윤리 강령인 코드 오브 에틱스입니다. 에이전트 업무 수행 시 윤리적 기준은 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투명한 축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이 기구의 운영 원칙과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사와 심판의 분리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항소위원회는 피파 내부의 이심기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징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처리합니다. 위상은 피파 내부 절차상 최종적인 사법 단계에 해당합니다. 주요 기능은 1심 결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법적 또는 사실적 오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이 피파 내부의 마지막 결론이 되며 이후에는 외부 기구인 CAS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소 절차의 기간과 요건을 숙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역량이 됩니다.
축구재판소의 세부 구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는 사법기구와 구별되는 별도의 분쟁 해결 기구입니다. 내부에는 3개의 챔버가 존재합니다. 첫째, 분쟁 해결 챔버인 DRC는 클럽과 선수 간의 분쟁 등을 담당합니다. 둘째, 선수 지휘 챔버인 PSC는 선수 등록 및 국정 문제를 다룹니다. 셋째, 에이전트 챔버는 에이전트 수수료 미지급 등의 관할권을 가집니다. 에이전트 시험 수험생분들에게는 특히 에이전트 챔버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각 챔버가 어떤 유형의 사건을 전담하는지 정확하게 매칭하여 기억해 두십시오. 선수 자격 및 국적 원칙인 Eligibility to Pla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해당 협회 국가의 영구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대표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중 국적자의 경우 공식 국가대표 경기인 A매치에 출전하기 전이라면 조건부로 협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적 규정은 선수의 가치와 활동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에이전트가 규정의 세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회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승인 결정 기구는 축구 재판소 내의 선수 지휘 챔버인 PSC입니다. 필수 승인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협회 소속으로 공식 대회인 A매치 출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변경을 희망하는 협회에 국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친선 경기 출전은 변경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정확한 기준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국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핵심 능력입니다. 공식 언어 및 해석 우선권 규정입니다. 피파의 공용어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이며 독일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도 사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칙은 정관 및 규정의 해석상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영어가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공식 문서인 회람, 즉 서큘러는 정관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무에서 계약서나 규정을 검토할 때 영문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언어 규정은 법적 다툼에서 기준점이 되는 매우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재무 및 기록관리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는 총회가 임명하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연간 재무제표를 점검합니다. 회비는 모든 회원협회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기한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록은 총회 및 평의회의의 기록으로 사무총장이 그 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에이전트가 직접 재무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회의 의무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축구계의 운영 원리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회비 납부 지연은 협회의 권리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원칙은 피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기본 원칙은 1국가 1표, 즉 원 어소시에이션 원 보트입니다. 제한사항으로는 대리 투표인 프록시가 절대 금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기권표에 대한 처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투표 계산 시 기권은 산입하지 않는데 이는 단순 과반수 판정 시 분모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결 방식은 피파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에이전트 시험에서는 대리 투표 금지 원칙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법기구 3개와 축구재판소를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둘째, 해석의 분쟁 시 영어 텍스트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선수 자격의 국적 변경 승인은 PSC 소관이며 A매치 출전 시 변경이 불가합니다. 넷째, 투표 시 대리 투표는 안 되며 기권표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에이전트 관련 분쟁은 사법기구가 아닌 축구재판소 관할입니다. 이 요약 내용은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훑어보아야 할 정수와 같습니다. 이제 피파 정관 제4부임 국제대회 운영 및 분쟁 해결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경기가 어떻게 승인되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권리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학습합니다. 또한 스포츠중재재판소인 CAS를 통한 최종 분쟁 해결 절차도 포함됩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기 일정 조율과 상업적 권리 보호에 대한 피파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며 학습을 이어가겠습니다. 제4부의 학습 로드맵을 4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캘린더와 의무 차출을 포함하는 국제 경기 운영입니다. 2단계는 미디어와 마케팅,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다루는 권리 및 자산 영역입니다. 3단계는 CAS 관할권과 항소 기한을 공부하는 분쟁 해결 과정입니다. 4단계는 해산 절차와 거버넌스 심화 내용을 다룹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며 국제축구계의 행정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실무적인 사례를 접목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국제경기 일정, 즉 인터내셔널 매치 캘린더 규정입니다. 이 일정의 작성 권한은 피파 평의회에 있으며 최종 결정 후 각 협회에 통보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의무 차출, 즉 맨데터리 릴리스입니다. 지정된 A매치 기간 동안 클럽은 소속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반드시 보내줘야 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클럽과 협회 간의 일정 충돌을 방지하고 선수의 국가대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에이전트는 이 캘린더를 기준으로 선수의 이적 협상이나 휴식 일정을 계획해야 하므로 실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제경기 승인 및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파 주관이 아닌 국제경기라 하더라도 그 등급에 따라 피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승인 제도의 목적은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과도한 경기 일정이 겹치는 것을 방지 및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회원협회 및 소속 클럽 간의 친선 경기와 공식 경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에이전트가 주최하는 이벤트 경기나 투어 경기도 이 규정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경기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대회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피파의 재정적 기반과 직결됩니다. 월드컵 등 피파 주간 대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피파가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권리의 범위에는 미디어 및 중계권, 마케팅 및 상업적 권리, 로고와 브랜드 같은 지식재산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회원협회는 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피파의 소유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대회의 상업적 권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하는 근거가 바로 이 규정입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인 CAS의 개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트 오브 아비트레이션 포 스포츠로 스포츠 관련 분쟁의 최종 상소 기구입니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포츠계의 대법원으로서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성격은 독립적인 중재기구로서 피파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피파 내부의 모든 구제 절차를 마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곳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고하는 스포츠 법률 체계의 정점입니다. CAS 관할권과 항소 기한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항소 대상은 항소위원회 등 피파 내부 사법기구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항소 기한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1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권이 상실되며 기존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21일이라는 숫자를 암기할 때는 달력에 3주 정도를 연상하며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권리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은 유능한 에이전트의 필수 요건입니다. 내부구제 절차 소진 원칙은 법적 절차의 순서를 규정합니다. CAS에 항소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피파 내부의 모든 법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징계위원회에서 항소위원회를 거쳐 CAS로 이어지는 단계별 계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축구 관련 분쟁을 일반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드시 피파 정관에 명시된 중재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구계 내부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법적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엄격한 원칙입니다. CAS 결정의 효력은 절대적입니다. 첫째, 최종성을 가집니다. CAS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구속력을 가집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이행 의무 대상은 회원협회, 연맹, 클럽, 선수 및 에이전트까지 축구계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파로부터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마침표를 찍는 강력한 법적 도구임을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그 엄중함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해산인 디솔루션 규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는 오직 총회뿐입니다. 의결 정족수는 매우 까다로운데 투표권이 있는 회원 중 5분의 4, 즉 80%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입니다. 해산 시 자녀 자산에 대한 처리 원칙도 독특합니다. 자산은 회원 협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도주의적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는 피파가 비영리 단체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화 학습을 위해 상황별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A는 피파 회장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평의회나 총회가 직접 징계하지 않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케이스 B는 A협회와 B협회 클럽 간의 친선 경기 허가 문제입니다. 정답은 양국협회 및 소속연맹인 컨페더레이션의 승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피파의 최종 승인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이론으로 배운 기구와 절차를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는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이전트와 정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정관상 직접적인 회원인 멤버는 아니지만 피파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즉 스테이크홀더에 해당합니다. 윤리적 기반은 정관 제3조인 인권보호 및 존중, 그리고 제4조인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에 두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업무 수행 시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와 규정 조항을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피파 시스템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규정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험 대비 핵심인 숫자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CAS 항소 제기 기한은 21일입니다. 정관 개정 및 회원 제명에 필요한 정족수는 4분의 3, 즉 75%입니다. 피파 해산에 필요한 정족수는 5분의 4, 즉 80%입니다. 회장과 평의회 위원 등 주요 임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특히 CAS 항소 제기 기한은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되고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구별 권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표를 분석하겠습니다. 총회는 입법인 정관 개정, 회원 제명, 임원 선출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평의회는 규정 제정, 긴급사안 처리, 대회 일정 결정을 맡는 집행기구입니다. 사무국은 행정, 실무집행, 상업적 권리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각 기구가 의결권, 집행권, 행정권 중 무엇을 가졌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이전트로서 어떤 안건이 어느 기구를 통해 결정되는지 아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구 간의 권력 분립 구조를 잘 이해하십시오. 특히 에이전트와 관련된 업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피파 정관은 모든 축구 규정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는 위상을 가집니다. 합격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조직 구조인 총회와 평의회의 권한 구분을 명확화하십시오. 둘째, 세계의 사법기구와 CAS의 역할 및 절차를 숙지하십시오. 규정은 단순히 암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적인 체계를 이해할 때 장기 기억으로 남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합격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비 에이전트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을 격려하며 규정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